그 손을 잡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문제석은 매주 같은 요일 아침이면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을 뜹니다. 몸을 일으키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보면 얼굴에 주름이 늘어난 것이 보입니다. 그는 표정을 고치지 않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작은 과일 봉투를 다시 확인합니다. 사과와 바나나가 들어 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조합입니다. 버스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합니다. 요양원 앞 정류장에서 내리면 늘 같은 냄새가 납니다. 약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인 공기입니다. 문제석은 자동문이 열릴 때까지 잠시 서 있습니다. 면회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TV 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건강 프로그램이 흘러나옵니다. 그는 화면을 보지 않고 곧장 안쪽 의자로 향합니다. 항상 앉는 자리입니다. 창가에서 두 번째, 벽과 가까운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지 않아 편합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손에 든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주변 사람들도 말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웃거나 떠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합니다. 기다림은 길고 단조롭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시간을 빼먹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그의 삶에서 아직 남아있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늘 같은 풍경이 반복됩니다.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고 이름이 불리고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문제석은 그 흐름을 무심히 지켜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여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저 또 다른 보호자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달라집니다. 그 여자는 항상 그 시간에 도착합니다. 항상 같은 옷차림은 아니지만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고 표정은 온화합니다. 웃고 있는 얼굴인데 눈은 자주 바닥을 봅니다. 문제석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자가 이미 와 있는지 아직인지 말입니다. 면회 시간이 되면 둘은 거의 동시에 일어섭니다. 복도를 나란히 걷게 됩니다. 발걸음 속도가 비슷합니다. 서두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습니다. 각자 병실 앞에서 멈춥니다. 서로 다른 문 앞입니다. 잠시 시선이 마주칩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문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합니다. 예, 늘 그렇죠. 그 대화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름도 사정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인사는 마음에 남습니다. 대기실에서의 시간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날도 문제석은 같은 시간에 대기실로 들어옵니다. 늘 하던 대로 안쪽 자리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여자가 앉던 자리를 봅니다. 의자가 비어 있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아직 시간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도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앉아 봉투를 내려놓고 시계를 봅니다. 초침이 한 칸씩 움직입니다. 면회 시간이 가까워집니다. 그런데도 여자는 오지 않습니다. 문제석은 괜히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손가락을 맞물렸다가 풀었다가 반복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출입문 쪽을 봅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면회 시간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자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문제석의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집니다. 괜히 봉투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때 문이 열립니다. 여자가 급히 들어옵니다.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문제석은 그제야 편안해집니다.
오늘은 조금 늦었네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자는 작게 웃으며 답합니다. 버스를 하나 놓쳤어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는 더 묻지 않습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시 마주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놓이게 합니다.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문재석은 신발을 벗고 천천히 들어옵니다. 집안은 조용합니다. TV를 켜도 소리는 낮춥니다. 혼자 먹는 저녁은 늘 간단합니다. 국 하나와 반찬 두어 가지면 충분합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문득 멈춥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여자가 늦게 들어오던 모습이 스칩니다. 괜히 마음이 쓰였던 이유를 곱씹어 봅니다. 스스로에게 묻지만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먼저 떠오릅니다. 이제 감정을 흔들릴 나이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요양원에 있고 현실은 분명합니다. 괜한 기대는 하지 말자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다음 면회 날짜를 이미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입을 옷을 미리 꺼내둡니다. 버스 시간을 확인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지 않으려 알람을 맞춥니다. 이런 행동이 스스로도 낯섭니다. 괜히 신경 쓰지 말자.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여전히 그를 요양원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풍경 속에는 이제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날은 면회가 예상보다 일찍 끝납니다. 대기실에는 사람도 거의 남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빗방울이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합니다. 문재석은 우산을 챙겼는지 가방을 확인합니다. 그때 여자가 다가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났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요. 둘은 함께 요양원 밖으로 나옵니다. 비를 피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같은 노선이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됩니다. 버스에 나란히 앉습니다. 차 안은 조용합니다.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창밖 풍경이 느리게 흘러갑니다. 여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재석은 정면을 봅니다. 그는 옆자리에서 느껴지는 작은 떨림을 알아차립니다. 여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흔들립니다. 추워서인지 긴장해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말할까 하다가 그만둡니다. 괜히 부담을 줄까 싶습니다. 버스는 빗길을 달립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조용히 느끼는 시간입니다.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합니다. 차 안이 순간적으로 앞으로 쏠립니다. 여자의 몸이 균형을 잃습니다. 문재석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손이 맞닿은 순간 둘 다 놀랍니다. 하지만 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버스는 다시 움직입니다. 차 안은 곧 조용해집니다. 문재석은 손에 전해지는 온기를 느낍니다. 차가운 손입니다. 그는 힘을 주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여자도 손을 빼지 않습니다. 잠시 후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가도 뜨거워집니다.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외로움, 미안함, 허전함이 섞입니다. 이 손 하나에 많은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버스는 다음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손은 여전히 맞닿아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비가 더 굵어졌습니다. 정류장에 잠시 멈춰섭니다. 여자는 가방을 열어 우산을 꺼냅니다. 하나뿐입니다. 같이 쓰시죠. 그녀가 말합니다. 문재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둘은 우산 아래로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걸음은 느립니다. 빗소리가 주변을 채웁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합니다. 손은 다시 닿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놀라지 않습니다.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날의 감정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문제석은 생각합니다. 인생이 여기서 끝난 줄 알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느낄 감정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자 역시 같은 하늘을 보고 걷고 있습니다. 길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빗속을 걷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천천히 이어집니다. 다음 주가 됩니다. 문제석은 다시 같은 요일에 집을 나섭니다. 버스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합니다. 정류장에서 내려 익숙한 길을 걷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자 익숙한 풍경이 보입니다. 그리고 늘 보던 그 자리에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안쪽 자리로 향합니다. 둘은 말없이 앉습니다. 잠시 후 여자가 고개를 돌립니다. 지난주에는 고마웠어요. 문제석은 짧게 웃으며 답합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다시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습니다. 손이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아직 잡지는 않습니다. 삶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아내의 병도 그녀의 사정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됩니다. 기다림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번 사연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는 당신 옆에서 같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